계약의 프로세스는 이렇고요. 이제 물량이 안 될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박스 사이즈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빠른 배송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어떻게 응대를 해드리면 좋을지. 그리고 이거는 번외 이야기인데, 안녕하세요, 윤성씨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신 다음에 겪게 되는 배송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고 한 7개월째 접어들면서 한 달에 한 200건 정도씩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택배를 계약하게 됐고, 또 배송할 때 주의점은 뭐고, 또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고객님들께는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택배 계약에 대한 거는 한 달에 100건 정도 꾸준히 나가기 전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편의점 택배가 작은 상자일 경우에 2,600원이거든요, 건당. 근데 택배 계약도 최소 수량으로 건당 계약을 하면 2,5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죠. 그리고 택배 계약에 시작하는 최소 수량도 보통은 최소 100건 이상은 돼야 계약을 해주시기 때문에 100건 미만일 때는 이제 편의점 택배를 이용을 하시다가 좀 어느 정도 물량이 생기면 계약으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러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직장인인데 투잡을 한다.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나는 아직 수량이 좀 미달되지만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솔직하게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소장님과 컨택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그냥 솔직히 사실 물량이 0건일 땐 안 되고요. 그래도 한두 개씩 30건 정도 나가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뭐 3달 안에 100건 이상 만들어 보겠다. 저 좀 믿어주시고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는 쇼핑몰 이전에 제가 3개 말아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 쇼핑몰 할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지금 물량이 이만저만한데 좀 부탁을 드린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사무실 건물에 쇼핑몰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거기에 좀 얹혀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 집파하실 때 제 것 좀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내가 내 물량을 높이는 게 가장 좋죠. 이제 물량이 안 될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소장님한테 솔직하게 말하기,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사무실 근처에 좀 물량이 많은 사무실이나 집파지가 있다면 거기 사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해서 내 물건도 같이 집파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방법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내 물량을 높여서 이제 내가 100건 이상이 됐다. 이제 택배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택배 속도고요. 두 번째는 집파 시간입니다. 택배 속도는 내가 물건을 받아보는 속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판매자가 어제 보냈는데 오늘 오는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반대로 내가 보냈을 때 내 물건을 나의 고객님에게 빨리 배송해 줄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송에 이용하셨던 경험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속도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집파 시간. 집파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CJ랑 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건 이제 기사님이 여러분이 출고하신 물건을 실제로 픽업해서 가져가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관할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곳은 뭐 12시, 어떤 곳은 3시, 어떤 곳은 5시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한 6시에서 7시 정도에 픽업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 기사님이 배송을 담당하시는 이 관할 지역 그 배송 순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송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픽업을 해 가시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쵸? 집파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내가 고객님께 당일 출고를 약속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늦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7시에 픽업을 해 가시니까 6시, 6시 반 정도에 주문을 하셔도 내가 당일 출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집파 시간은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무실로 물건을 받아보시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나에게 물건을 배송해 주시는 그 기사님이 바로 여러분의 물건을 출고를 해주시는 그 기사님과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택배 계약에 트는 방법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쌓여서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한테 평소에 물건을 배송해 주시는 그 기사님 있잖아요. 그 택배사 기사님께 택배 계약을 트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사님께서 그 관할 택배 소장님의 번호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소장님이랑 전화를 하셔서 지금 한 달에 몇 건 정도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소장님이 그 관할 지역의 물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택배가 좀 많이 나가는 지역은 500건 미만이면 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물량이 적을 때 사용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좀 그 지역에서 집합 물건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수량, 100건일 때에도 계약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책정된 최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택배사에서 지정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배송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거기서 운송장도 출력하실 수 있고 배송 상황, 현황에 대해서 추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배송비 전체적인 정산 현황도 보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 프로그램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거대로 적용을 하셔서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운송장을 뽑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건별로 고객님 성함, 연락처, 주소 넣고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뽑는 방법도 있고 한 번에 엑셀에 성함과 연락처와 주소와 품목과 이런 걸 입력을 해서 엑셀 자체를 업로드를 해서 프린트하는 방식도 있고 보통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렇게 엑셀을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운송장 위치에 맞게 이제 보내는 분, 받는 분 정보가 기입이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A4에 이렇게 뽑느냐? A4 3단 송장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택배 계약을 했을 때 사용하는 송장 전용 프린트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구매하는 대신에 일반적인 사무용 프린트기를 이용해서 송장을 뽑으실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송장 양식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택배 기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무실로 갖다 주실 거예요. 3단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양식을 프린트에 넣고 그 배송 프로그램 상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해서 고객님께 붙여서 집바지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사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자동으로 출고해 가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죠. 네, 택배 계약의 프로세스는 이렇고요.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뭘로 배송하죠? 이 배송 방식이 진짜 중요해요. 사실 요즘에 고객님들이 안전 배송에 대한 민감도가 있으시잖아요. 깨지거나 터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송을 하실 때 정말 꼭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택배 박스, 그리고 안전봉투, 에어캡 봉투, 그리고 에어캡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취급하시는 품목이 아주 작은 물건일 경우에는 사실 에어캡 봉투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저는 택배 박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받았을 때 좀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캡 봉투랑 박스 작은 거는 좀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작은 사이즈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스 사이즈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취급하는 물건이 30cm, 20cm, 3cm의 이런 박스형 물건인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배송할 수 있게 하려고 진짜 여러 가지 택배 박스를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딱 34cm, 24cm, 10cm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2cm 정도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상자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취급하시는 물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에어캡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받았을 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에어캡으로 한번 쌓여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표현한 스티커면 더 좋고요. 그 스티커가 딱 붙어져서 오는 거랑 그냥 이렇게 박스에 들어와서 오는 거랑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판매자가 나를 좀 더 생각해서 물품이 훼손되지 않게 정성껏 포장을 해서 보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훼손될 일이 거의 없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에어캡을 싸서 보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봉투는 이렇게 택배 봉투 역할을 하는데 안에 에어캡이 처리가 되어 있는 용품이에요. 노트나 문구류 아니면 작은 액세서리류 같은 걸 하실 때 이 에어캡이 진짜 편하죠. 다른 어떤 후처리를 할 것 없이 바로 안전한 역할을 해주니까요. 사이즈별로 안전봉투를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빠른 배송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어떻게 응대를 해드리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특히 시즌성 상품을 다루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딱 그때 받아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파티용품이라거나 그런 거를 배송할 때에는 여유 있게 주문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우리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체국 당일 특급 서비스예요. 우체국 당일 특급은 배송료가 비싸긴 하죠. 거의 7,000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당일 특급을 보내면 지역 우체국마다 다른데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접수된 물건은 무조건 그날 오후에 들어갑니다. 퀵을 보내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 오늘 안에 받아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고객님이랑 이제 좀 배송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우체국 당일 특급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당연히 빨리 보내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오해의 싹이 생기기 쉬워요. 이때까지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왔냐? 이러시면 서로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고해드릴 수는 있지만 아니면 내일 무조건 출고해드릴 수 있지만 배송에 대한 건 제가 확답드리기가 어렵다. 선을 그으시는 게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 이야기인데 택배 기사님이랑 잘 지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배송은 진짜 핵심 역량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사님들은 이분들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이 사실 엄청 잘 될 수도 있고, 배송이 빨라지면 또 안전하게 배송해 주시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배송이 안 되거나 하면.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은 정말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VVIP 고객님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사님한테 날 더우면 앞에 음료수도 갖다 놓고 막 몰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랄까, 내가 이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계속하면 기사님들도 그걸 아세요. 그걸 바라고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씩 이렇게 이 판매자의 편의를 봐주실 때도 있죠. 예를 들어 12월 같이 진짜 시즌성 상품이 많이 나가서 무조건 오늘 나가야 되는데 기사님 오실 때까지 하루 종일 포장을 했는데 다 못 샀어. 그러면 어떡해. 근데 오늘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럼 어떡해. 기사님이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관계를 맺어놨던 기사님들은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잠깐 음료수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런 이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질 수 있죠. 근데 우리 계약된 기사님이랑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도매처에서 조금씩 떼어와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도매처들이 내가 이용하는 기사님과 같은 택배사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매처에서 보낸 물건의 기사님들은 나한테 빨리 갖다 주셔야 되고, 우리 기사님은 최대한 늦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택배사 기사님들이랑 관계가 좋으면 저 오늘 이거 물건 좀 빨리 받아야 돼서 그런데 배송을 시작하시는 그 관할 지역에서 좀 가까운 쪽으로 제가 찾으러 가도 될까요? 아니면 건물에 오셨을 때 저희 거 먼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참 좋죠. 그래서 기사님들은 정말 중요하다. 정말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친절하게 관계를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고 나서 배송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부분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택배 계약하는 법, 그리고 배송하실 때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는 3가지 용품들, 급하게 물품을 받아보셔야 하는 고객님께 판매자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